하우스가 한 2.6헥타. 2.6헥타. 예, 전체는 한 5.5헥타 정도 되고. 이건 그냥 한국 방식이죠. 예. 베트남은 사실 딸기가 주된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하고 또 소규모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아직. 시설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딸기를 안 하려면.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벌써 많이 했죠. 기대 깔은 돈이 한국 거는 없는데 한국이 만약에 10이라 그러면 여기는 100을 깔아야 되는 거야. 저는 2000년 4월 달에 왔어요. 2000년에요? 예. 그럼 지금 20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죠. 횟수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계속 딸기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와서 수산물 때문에 왔었어요. 그래서 수산물 그 수입을 하려고 냉동 수산물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사실 좀 뭐 초창기 때 좀 많이 당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공장한테 좀 많이 좀 그런 게 수업료를 좀 많이 냈죠. 아, 처음에.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불과 한 6개월 만에 그때 원래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철수를 하려 하다가 좀 이 사람들이 날 비웃고 약간 약을 올리는 바람에 제가 여기 남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됐죠. 수산물 공급자가.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판티엣이라고 하는 데서 저기 판티엣 무이네 아시죠? 무이네 옆에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한 7년 정도 수산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농업 쪽으로 왔었고요. 2007년도에 여기를 왔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백화점에서 경리과 쪽에서도 있었고, 뭐 건축사 사무실, 뭐 감리 사무실에서 행정관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걸 하면서 뭐 사실 맨 땅에 막 하듯이 이렇게 해서 새로 짓고 이러는 과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한 10년 넘게, 한 12년, 13년을 계속 공사 현장처럼 일부는 항상 뭔가를 하고 반은 농업을 하고 반은 공사를 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났어요. 그게 다 끝난 게 거의 아직도 좀 일부는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작은 거고 지금 뭐 모종실이라든지 이런 건 새로 하는 건데 작은 거고 예전에는 상시적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심심해요. 되게 이게 뭐랄까 한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그 공사가 막 급박하던 이렇게 상황들이 좀 없어지고 이제는 진짜로 재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는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돌아보기도 하고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심심해요. 적적하기도 하고 뭔가 그전에는 그럴 새가 없었거든요. 계속 뭔가 쫓겼는데 쫓기는 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뭐 우울증도 온다거나 약간 50몇 살이 되면서 뭐 중년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전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약간 개념이
어찌 보면 요게 지나면 또 차분해지겠죠. 이제 그럼 가족분들도 한국에 계시나요? 아주 다 호치민에 있어요. 호치민에? 예전에는 여기서 같이 살았어요. 한 어. 10몇 년 전에는. 그런데 호치민에 지금은 다 있고 애 학교도 다니니까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한 40살. 그래서 와이프는 베트남 말을 못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하는데 그래서 애 교육도 있고 해서 푸미영에 있어요. 호치민에.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며칠씩 내려가는 가서 좀 있다 오고 그리고 방학 때나 아니면 뭐 구정 때 이럴 때는 이제 올라와서 근데 왜 달라시였어요? 이 얘기는 좀 긴데 그 농업 천적을 하려고 원래는 내가 하던 그 터가 있던 그 판테시라는 자리에서 하려고 뭐 로비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로비도 많이 하고 몇 년을 걸쳐서 그 작업을 많이 했었죠. 원래 그리고 미리 그쪽에서 일부를 시작해서 연습을 한 뒤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중간에 것들은 뭐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지만은 그건 생략을 하고 거기서 결국 안 돼가지고 다 포기를 하고 베트남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정도 정부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심정까지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뒤늦게 연락 온 데가 달랏이었어요. 달랏은 거꾸로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내가 달랏에다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연락이 왔었죠. 그런 게 있다는데 하노이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과학기술분가 뭐 이쪽 가서 그거 따와야지만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환경에 해롭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거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지 한다 해서 거기를 가서 따왔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다 해주기로 했던 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뒤늦게 여기 달랏에서 오라 해서 처음에는 베트남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다가 뭐 놀러 갈 겸 한번 갔다 오자. 나중에 2번, 3번 연락이 오길래 이 사람들 콧대 높잖아요. 정부 공무원들이 2번, 3번 뭐 연락이 와서 뭔데 그렇게 자꾸 보자 그러냐. 여기 달랏 남동성 농림부에서 그때 농림부 그 장이 여자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미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쉽게 됐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이 원하는 것과 좀 맞았나 봐요. 베트남이 여기 달랏이 원하는 베트남이 아니지 달랏 남동성에서 원하는 방향과 농업의 하이테크화 시킨다. 뭐 이런 것과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노력은 엉뚱한 데서 다 하고 몇 년을 뭐 인삼 사다 바치고 뭐 양주 사다 바치고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해서 부서마다 7개 부서가 다 동의를 해야지만 된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엄한 데서 그냥 아무런 비용 없이 여기서는 된 거죠. 거의. 운때가 또 맞아야 되는 게 사업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또 다른 일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얘기하자면은 뭐 좋게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때 그 계기가 나를 여기 묶어놓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지나 보면은 이제 뭐 나오겠죠. 네. 근데 달랏이 이제 꽃이나 커피 이런 걸로 유명한 데인데 예. 어떻게 딸기를 생각하셨어요? 아까 물론 뭐 사실은 그 꽃이나 커피가 유명하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고 또 뭐 베트남에서 뭐 부모 때부터 아니면 내가 학교를 여기서 나왔거나 뭐 이렇게 해서 관계나 인맥이나 모든 게 기반이 다져진 상태라면은 다른데 우리는 외국인이고 남들이 다 하는 고급진 일도 아닌데 일반 농민들이 하는 꽃이나 커피를 해서는 사실은 먹고 살지도 못해요. 일은 많이 해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대 수익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되게 적었거든요. 특히나 예전에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 하루 종일 산을 타고 뭐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걸 하려면 저희는 여기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 초창기에 와서 그 처음에 뭣도 모르니까 뭐 무, 배추 뭐 이런 것들 우선 한국 시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깻잎 뭐 이런 것들 뭐 하다못해 뭐 냉이, 달래, 뭐 우엉 뭐 이런 까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뭐 무, 배추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종자를 몇십 개를 사가지고 동시에 심어서 1년을 끌어가 보고 어떤 게 잘 되는지, 어떤 게 쉬운지, 어떤 게 맛있는지 이런 걸 찾고 그렇게 하다가 뭐 김치도 하게 되고 왜냐면 원래는 채소만 팔고 끝내려 했는데 채소가 안 팔리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또 뭔가 장아찌를 담그든지 김치를 만들든지 뭔가 자꾸 또 어머니가 계시니까 옆에 계셨으니까 또 술을 쓰고 뭐 그렇게 자꾸 건조를 시키든지 뭐 자꾸 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고생 많이 했죠. 뭐 고추도 아까 전에 보시면 고추도 엄청나게 막 남한테 재배시켜서 갖고 와서 한 일주일에 뭐 600kg, 500kg 갖고 와서 막 말리는데 비 오면은 시설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다 만들었었어요. 어떤 방에다가 난로를 떼가지고 밤새도록 들락날락거리면서 그거를 뭐 서로 자리 바꿔주고 뭐 불 떼주고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고생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는 모두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는 분들이 오셔서 국화도 했었고 뭐 또 한국 쪽에 연결돼서 한국 백합도 좀 하고 뭐 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한참 하다가 결국 남은 건 딸기가 남은 거죠. 그 전에도 뭐 어떤 경쟁력이 있나요, 딸기가? 여기 그 사장님이 생산하는 딸기. 딸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런 거죠. 그 뭐 삼국지에 나온 계륵 같은 거 베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은 할만하고 아까운 것 같고 먹을 만한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좀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더 잘 견딘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제가 한참 쫓길 때 2013년, 14년, 15년 이럴 때 베트남 저기서 베트남에서 큰 기업들 여기 뭐 랑비앙팜이라든지 뭐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서 딸기를 이렇게 고설 재배 그러니까 시설을 갖춰놓고 베드에다가 재배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벌써.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급격히 불어날까봐 그것 때문에 더 서둘렀죠, 제가. 그 사람들은 나를 좀 채찍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안 했어요. 2년, 3년 지나고 다 포기를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격은 나름 좋아요. 킬로그램당 단가는 좋다고요. 남들이 볼 때는 호기심도 하고 욕심도 나는 단가죠. 근데 막상 해보면은 같은 면적당 산출량이 실제로 다른 뭐 야채라든 꽃을 하든 개들보다 훨씬 적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취급이 어렵고 냉장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이게 저장 기간이 2, 3일, 3, 4일밖에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거기다가 1년 내내 생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기를 너무 세게 타고 길게 타요. 실제로 성수기란 거는 3, 4개월밖에 없고 전체 1년이 성수기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 우리도 수익이 있죠. 수익도 있고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데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거의 반독점화 돼버렸고 그리고 우리도 노하우가 스스로 길러진 노하우가 상당히 쌓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이 노력을 다른 다른 종목에서 쓰면 우리는 훨씬 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뭐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은데 다른 것보다는 이만한 노력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못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농장의 규모라던가 이런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렇지
돈이 많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뭐 건설업체에다가 딱 맡겨서 시공업체에다 맡겨서 한 번에 쫙 하면은 1년 만에 반년 만에 1년 만에 팍 끝날 일을 12년 정도를 걸쳐서 계속 만들었으니까 야금야금 그리고 제가 아니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계속 시멘트 비비고 용접 지지고 쇠 자르고 이거를 10년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야금야금 돈 생길 때마다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돈이 많지 않아서. 이게 한국 거하고 좀 한국 종인데 여기 와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게 있었으면 벌써 갔겠죠. 예전에 갔겠죠. 근데 지금은 에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꼬박 그냥 2년 이상을 만들다가 그냥 세워버렸잖아요. 제가 왔을 때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았거든요, 사방에. 그래서 진짜 좋았던 건 밤에 불을 끄면은 별이 바로 요 앞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